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군작전사령부가 민간인 업자를 동원해 해군회관 내 무허가 실내 골프장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할구청이 영업신고를 반려했지만 무려 3년 동안 불법 영업을 묵인해왔습니다. 윤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군작전사령부가 운영하는 남구 용호동의 해군회관. 웨딩홀과 식당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스크린 골프 연습장 광고판이 있습니다. 지하 1층에서는 실제로 골프 연습이 한창입니다. 10% 내지 아니 10% DC 부분이죠. 보통 일반인들이 한 게임을 치게 되면 그러니까 18홀 기준으로 해서 17,000원을 받는데 해군들은 15,000원. 해군작전사령부는 지난 2010년 해군회관에 스크린 골프 연습장 입찰을 내고 민간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골프장은 엄연한 불법. 건축법상 실내 골프장은 2종 근린시설에만 들어올 수 있는데 이곳은 군사시설입니다. 군을 믿고 사업에 뛰어든 민간업자가 시설 투자까지 마쳤지만 남구청은 영리 목적의 체육시설 운영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구청은 영업신고를 반려했고 해 작사는 이 사실을 알고도 무허가 영업을 사실상 눈감아줬습니다. 그때는 이제 해관 계신 분이 직접 오고 또 내가 우리 건축 업무를 보니 건축지 기술지 직원하고도 내가 또 상담하고 해가지고 내가 답변을 드렸거든요. 해 작사 측은 스크린 골프장은 이미 많은 군인 복지시설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인허가는 임차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본 시설물은 현재 육해공군 각군에서 장병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복지 시설물입니다. 따라서 민원에 대해서는 계약 조건에 따라서 3년 동안 관할구청까지 속여가며 사실상 무허가 영업을 묵인해온 해군작전사령부. 군인 복지시설이라는 명목 아래 법과 절차는 무시됐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오늘 부산의 낮 최고 기온이 29.7도를 기록했지만 실제 체감온도는 이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조차 싫을 정도의 찜통 더위를 오히려 즐기고 또 이겨내면서 여름을 보내는 현장, 박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뜨거운 열기만큼 강력한 스파이크가 이어집니다. 해운대 비치발리볼 대회에 9개 나라 20명이 참가해 여름 무더위를 무색해하는 열기를 뿜어냈습니다. 보조위원들도 구슬땀을 흘려가며 경기 진행에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타임할 때마다 코트를 다 정리해야 돼서 그게 땀이 많이 나고 좀 숨이 차고 힘드네요. 산업 현장에서는 더위와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풍기는 필수, 땀이 난 얼굴에 얼음찜질을 해가며 푹푹 찌는 낮 시간을 견뎌냅니다. 일을 하다가 보면은 열기 때문에 날도 더운 것도 더운 거지만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얼음으로 마셔도 그때그때 뿐이라서. 비닐하우스 농가는 매일같이 절정의 더위와 맞섭니다. 온실효과로 한낮에는 내부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가지만 국화꽃 출하를 앞둔 농민들의 손은 멈출 줄 모릅니다. 하우스 안에 온도가 40도, 그리고 창문을 덮어도 35도는 30도, 40도 가기 때문에 그런 힘들죠. 불볕더위가 일주일째 지속되고 있는 부산 지역은 오늘도 부산 진구와 남구의 낮 기온이 31도를 넘어서는 등 마른 장마 속에 이른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비 소식이 없는 만큼 열대야 현상이 최소 일주일 이상 더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일부 원전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올여름 블랙아웃, 즉 대규모 정전 사태가 우려되는데요. 일반 가정보다 전력 사용량이 훨씬 많은 산업체의 경우 걱정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세민 기자입니다. 1300도가 넘는 전기로에서 벌겋게 달아오른 쇳물이 녹아내립니다. 용광로에서 갓 나온 쇳덩이는 담금질을 거쳐 갖가지 형태로 모양이 바뀝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전기의 힘으로 이루어집니다. 올여름 사상 초유의 전력난이 예상되면서 지역 산업체는 지금 비상입니다. 특히 한 달 평균 전기료만 50억 원이 넘는 등 전기 소모량이 가장 많은 제철 제광업체는 더욱 심각합니다. 전기가 끊기면 몇 시간을 가열시킨 쇳물이 곧바로 굳어버립니다.
전력을 가지고 고열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갑자기 전력 공급이 중단되고 하면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하루 종일 영하 24도를 유지하는 냉동 창고. 요즘처럼 더운 날 시원해서 부러워 보이지만 속마음은 타들어갑니다.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전기가 끊기면 곧바로 가동이 중단됩니다. 창고업에서는 실제로 전기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다 보니까 전급이 공급 안 될 때는 실제로 냉장고에서는 거의 12단 식량인데 식량이 실제로 부패되거나 손실되거나 큰 손실을 보게 되면 이 업체의 경우 비상시를 대비해 자가 발전기를 준비했지만 대부분의 업체는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최근 조사 결과 부산 지역 에너지 다소비 업체의 90%가량이 블랙아웃, 즉 대규모 정전 사태에 대비한 대비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전 가동 중단과 폭염이라는 두 가지 어려움을 동시에 맞게 된 올여름, 대규모 정전 사태를 피하기 위한 각 가정과 산업체의 노력과 지혜가 더욱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날로 치열해지는 금융전쟁에서 지역금융이 대형 시중은행과 경쟁하려면 우선 규모부터 키워야 합니다. 부산은행이 경남은행 인수에 나선 것도 바로 이런 차원인데 부울경 경제권 상생의 필수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국민은행 총 자산 규모 280조 원, 우리은행 265조 원, 신한은행 254조 원. 하지만 지역은행 중 1위라는 부산은행의 총 자산 규모는 44조 원, 경남은행은 31조 원이 전부입니다. 지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금을 담당하는 지역 금융의 경쟁력은 필수 조건. 국경마저 사라진 금융전쟁에서 지역 금융이 버티려면 적어도 100조 원 정도의 규모는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 정도 규모의 은행이 동남권에 있어줘야 이 우리 부산 경남의 주력 산업인 조선기자재, 자동차 부품, 기계 부품 이런 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난달 부산과 울산, 경남의 기업인들이 동남권 경제협의회를 출범한 것도 같은 맥락. 부울경이 행정구역을 뛰어넘어 수도권에 대응하는 광역 차원의 단일 경제권을 구성하자는 겁니다. 금융의 규모 자체가 그러니까 수도권에 비해서는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많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덩치도 커야 되고 서로 합병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부산은행은 경남은행과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 인수전에 뛰어들어야 할 겁니다. 통합을 통한 지역 금융의 몸집 키우기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됐습니다. 금융을 이야기하면서 규모의 경제학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 금융의 규모와 경쟁력은 결국 부산, 울산, 경남의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극단 맥이 부산 극단으로는 처음으로 세계적인 연극제인 프랑스 아비뇽 축제에 진출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우리나라 전통 구세 형식을 빌린 이들의 작품 비나리에 대해서 현지 관객과 언론의 반응이 뜨겁다고 합니다. 정은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망자의 혼을 달래고 산자들의 무사한 영을 기원하는 한판 무대. 동네야리와 동해안 별신굿의 형식을 빌린 작품 비나리입니다. 극단 맥은 이 작품으로 지난 2일 개막된 프랑스 아비뇽 축제에 참가 중입니다. 그런데 현지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관객은 물론이고 공연 관계자, 현지 언론의 호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매진 행위를 계속되고 있고요. 지금 5일째 매진이고 저희도 공연이 지금 공연 관계자들 사이에서 너무 이렇게 공연 평이 좋아가지고 입소문이 나는 바람에 관광객들도 저희들 공연 보겠다고 지금.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 르피가로는 비나리를 아비뇽을 찾은 한국의 작은 보석으로 소개했습니다. 놀이와 춤, 가면, 음악이 함께하는 샤머니즘적 의식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이라며 구세 의미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지역 언론은 한국의 전통음악과 춤에 빠져보자며 독자들에게 비나리를 추천했습니다. 한국어로 공연되지만 언어는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연극의 시적인 면을 빛내준다고도 했습니다. 올해 아비뇽 축제에는 20개국 1,200여 개의 작품이 공연 중으로 현지 주요 언론에 소개되는 것 자체가 화제거리가 될 정도입니다.
한국적인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아주 긍정적으로 잘 알리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극단 맥측은 아빈용을 찾은 세계 유수의 연극제와 극단 관계자들과도 해외 진출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영화의 도시 부산에서 국내 처음으로 50억 원 규모의 영화 펀드가 조성됩니다. 부산시는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영화기획과 개발제작지원펀드인 부산영화투자조합 제1호를 결성하기로 합의하고 중소기업청 등록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영화투자조합 제1호는 1230억 원과 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운영하는 배급사 리틀빅픽처스의 15억 원 등 모두 50억 원의 출자금으로 운영되며 부산에 사업자 등록증을 낸 영화사가 제작하고 70% 이상을 부산에서 촬영하는 영화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고리원전 2호기가 재가동에 들어갑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조시험 성적서로 문제가 된 고리 2호기 불량 부품을 모두 교체했고 시설 성능 등 90여 개 분야에 대해 점검을 마쳐 원전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후부터 원자로 가동을 시작한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는 19일 출력 10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고리원전 2호기는 65만 킬로와트급으로 지난 5월 11일 위조시험 성적서 문제로 발전이 중단됐었습니다. 부산교통공사가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9월 27일까지 도시철도 단축 운행을 실시합니다. 감축 운행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낮 시간대 지하철 운행 간격이 평소보다 30초씩 늘어나며 주말과 휴일, 출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는 정상 운행됩니다. 교통공사는 또 역사 대기실과 승강장 조명 가운데 28%를 끄고 환기시설 가동 시간도 조절해 3만 킬로와트 이상의 전력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강공원 드림랜드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부산시는 최근 부산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와 중앙투용자 심사 승인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금강공원 드림랜드 조성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2월 착공을 목표로 다음 달 실시 설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총 1,891억 원을 투입해 민간사업과 공공사업으로 시행되는 금강공원 드림랜드 조성 계획은 40만 제곱미터 규모의 땅에 오는 2017년까지 자연휴양존과 문화체험존, 키즈월드존 등 테마별 공원시설을 조성하게 됩니다. 부산의 시내버스 요금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부산의 일반인 한 사람당 현금 기준으로 시내버스 요금은 1,200원으로 인천 다음으로 높았고 전국 평균인 1,152원보다 50원가량 비쌌습니다. 전국에서 시내버스 요금이 가장 비싼 지역은 1,300원으로 책정된 인천이고 시내버스 요금이 가장 저렴한 지역은 950원을 받는 제주도로 나타났습니다. 여름철 폭염에 모방비로 노출된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부산시가 피서 공간을 제공하고 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노숙인 위기관리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특히 16개 구군별로 열대야에 대비해 노숙인 자활시설이나 종교시설 등을 야간에도 개방하고 이들 시설에 선풍기와 쿨매트 등 구호물품과 생필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MBC 뉴스데스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